환시 미술의 창시자, 회화 미술 전공 학생들이 좋아하는 화가, 에어리언의 미술 감독 H.R. 기거에 막대한 영향을 준 아티스트, 일본 애니메이션과 전 세계 SF 판타지 영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바로 그 예술가, 폴란드 태생의 지지스와프 백신스키입니다. 1929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었던 폴란드 남동쪽 샤노크에서 출생한 백신스키는 어린 시절 전쟁의 끔찍한 경험과 영향으로 그의 많은 작품에 공포와 절망감, 위기감과 상실감으로 표현됩니다. 황량한 도시와 파괴된 사물, 신체가 분해되고 살과 뼈가 분리되는 과정이 묘사되어 전쟁과 죽음을 그의 트라우마적 표현으로 작품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신스키가 공부했던 학교 근처에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요. 당시 그곳에서 무수히 많은 유대인이 학살당했던 기억이 강해서인지 대부분 작품의 분위기는 전쟁의 상처와 황폐함, 음울한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이는 독일의 나치스와 히틀러가 행한 홀로코스트가 백신스키의 작품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반추상주의를 거쳐 초현실주의로 옮겨간 백신스키의 작품에는 철모와 탱크, 불타는 건물과 잿더미가 된 도시, 전쟁의 상흔으로 유추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많은 유럽인은 2차 세계대전을 지켜보면서 참혹한 전쟁에 대해 갖게 된 어떤 이미지와 생각이 있었을 텐데요.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스쳐 지나가는 뚜렷하지 않은 느낌 정도를 가졌지만 백신스키는 그 장면들을 잡아끄는 환상적인 그림으로 구현해 그 이상의 상상력과 더불어 신비주의 작가로 남게 됩니다. 그로 인해 황량하고 참혹한 현실이 가끔은 오묘한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예술로 승화되곤 합니다. 백신스키는 자신의 그림이 단지 단조로움을 표현한 것이라며 의미 부여나 상징적 해석을 거부해 제목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제목과 설명이 없는 까닭에 더욱 강렬한 시각적 충격을 주게 되고 이러한 백신스키의 은유법은 대부분 삶의 단조로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나타낸 에로틱한 꿈과 상상력의 세계는 환시 미술이라는 독특한 장르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작품들은 기괴함과 두려움, 불쾌함과 초현실적인 공간에서의 불안감 등을 나타내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웅장하고 환상적이며 기괴한 아름다움, 색감과 표현의 테크닉은 미술 작품에 대한 정의마저 내리게 합니다. 그의 아름다움의 조건 중 하나로 신비로움을 꼽습니다. 예술은 세계에 대한 놀라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을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가 자기 작품에 대한 불친절한 자세를 고집했던 이유 역시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의 이미지들, 그리고 그로데스크함의 절정은 백신스키가 남긴 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이미지들을 향해 작가는 말합니다. 의미란 나에게 무의미한 것이다. 나는 상징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스토리상의 간섭이나 참견 없이 단지 내가 그리는 것을 그릴 뿐이다. 나는 내 그림을 잘 모른다. 굳이 이해하려 들지 말라. 그림에 대한 의미는 무의미한 것이다. 난 그림을 무슨 상징 따위를 갖고 그리지 않는다. 이미지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이미지에 난 끌린다. 만일 그 이미지가 하나의 상징으로 귀결된다면 그건 더 이상 예술이 아니다. 단지 일러스트일 뿐이다. 우리가 지금 백신스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은 드모초프스키 덕분입니다. 폴란드인으로 파리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파리 대학에서 교수로 지내던 사람입니다. 백신스키를 만나고 나서 그는 교수라는 자리를 떠나고 화랑주로 변신하게 됩니다. 드모초프스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 아름다운 작품들을 볼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드모초프스키는 백신스키의 작품에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폴란드까지 찾아가서 그의 모든 작품을 구입했고 본인의 집이었던 파리의 자택을 백신스키 작품으로 가득 채우고
자물쇠를 채워 본인만 감상하는 집으로 꾸몄습니다. 거의 작품을 숭배하는 수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백신스키의 작품을 구입했고 파리의 화랑을 열어서 백신스키의 작품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곳은 작품을 판매하던 화랑이 아닌 백신스키 마니아들만의 공간이 됩니다. 백신스키는 자기 작품이 유명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름을 알리고 작품을 알리는 것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그림만 그리고 싶었던 백신스키.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았던 대중의 지적과 평, 나도 모르게 내 그림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내 손으로 낳은 내 자식 같은 그림이 끊임없는 논란 속에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되고 평해지는 황당한 기분. 어쩌면 그것이 싫어서 유명해지길 거부하고 혼자 그림만 그렸을지 모릅니다. 본인의 작품에 방해가 될까봐 다른 화가의 작품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대중 앞에 얼굴을 드러내는 일도 없었으며 자신의 전시회를 하면서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습니다. 초현실주의로 불리는 것조차 싫어했으며 하루 10시간 넘도록 교향곡을 들으면서 작업을 할 정도로 독특한 작품만큼이나 사생활도 독특하여 대중 앞에 거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작품성은 모든 예술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나의 작품에서 상징과 서사를 찾으려 하지 말라. 나의 작품에는 아무 의미도 없으니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왜라는 질문을 떠올리며 그것을 파고들거나 집착하려고 하는 존재임을 백신스키는 이미 알고 그렇게 답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굳이 자기 작품을 이해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생각과 상상, 그리고 표현을 남에게 지적이나 폄하받지 않으려는 작가로서의 자존감에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서사를 지닌 채 싫든 좋든 각자의 악몽과 꿈의 세계 속에서 온갖 상징의 덩어리들을 탐험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것을 굳이 일컬어 현실이라고 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